100만 원이면 얼마예요? 9억. 9억. 50만 원이면 4억. 그죠? 돈 벌었겠죠. 법정지상권을 얘기할게요.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있는 사례를 먼저 한번 볼게요. 3개의 사례가 있는데 사례로 설명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편할 겁니다. 우리 학원에서 낙찰 받았고요. 감정가 6억 7천인데 많이 떨어졌죠. 떨어져서 누군가 낙찰받고 이게 불어간데 사실은 포기예요. 포기하고 이게 농지거든요. 지목이 농지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요. 못 넣어서 이 돈을 10%를 법원에 떼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나온 거죠. 이때 1억 1,700일 때 우리 학원의 오래된 연회원께서 1억 7,8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토지만 경매예요. 건물은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가 않아요. 건물이 되게 많습니다. 건물 많죠? 이게 뭐 하는 건물이냐? 뿅아리를 키우는 거예요. 뿅아리를 부화시켜서 키워서 뭐죠? 연계 백숙하는 그런 쪽으로 공급하는. 근데 이 건물이 전부 불법 건물이고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토지를 낙찰을 받고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이때 이 건물 주인은 경매를 당한 건물 주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비껴줘야 된다. 권리가 없다. 그죠? 또는 그 반대로 안 비껴줘도 된다. 계속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 두 가지예요.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한테는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비켜줘야 돼. 이러면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는 거죠. 근데 안 비켜줘야 돼. 안 비켜줘도 돼. 이러면 토지를 잘못 낙찰받은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비껴줘도 되는 권리를 법정지상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지상권이란 게 뭐냐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지상권인데 요거는 원래는 등기하게 돼 있거든요. 계약했어. 그러니까 땅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땅 주인하고 계약해서 내가 땅을 쓸게 이러고 계약해서 등기부에 올리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법정은 뭐냐면 어떤 조건이 되면 그 지상권이 땅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걸로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정이에요. 인정이 된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나? 어렵죠. 어렵습니다. 원래 토지와 건물, 이게 경매가 토지만 나오거나 건물만 나왔을 때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이게 같이 나오면 이 문제가 안 생깁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보통 경매에 같이 나와요. 근데 따로 나올 때가 있어요. 같이 나오면 다 같이 낙찰받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요거만 경매 나오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있으려면 이 토지와 건물이 원래 한 사람 거여야 돼요. 동일인의 소유여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냥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가 땅을 갖고 있는데 아들이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빚이 져서 경매가 됐다 그러면 아들은 그 위에 있는 집을 비켜줘야 돼요. 왜? 왜 그렇죠? 동일이 아니었어.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와이프 땅에 남편이 건물 지었다. 와이프가 빚이 져서 낙찰이 됐다. 그러면 남편은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 돼요. 동일인이 아니니까 돼요.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토지에 돈을 빌려줬어요. 담보로. 이 돈을 빌려줄 때 이미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 설정할 때 이미
건물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돈을 빌려준 다음에 이 돈 빌려줄 때는 맨 땅이었다고요. 건물이 없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건물이 있었다면 이거는 철거 대상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아시죠? 네. 자, 요거를 기본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물건이 경매가 나왔는데 토지만 나오고 건물은 제외됐는데 이 건물 등기부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 건물은 이미 없어졌어요. 등기부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 등기부가 실제 여기 개사 키우는 그 건물이 아니고 옛날에 있던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건물은 없는 거죠. 등기부가. 그럼 문제는 이게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는 같은 정 씨예요. 정 씨가 자기 땅에 옛날 건물을 갖고 있다가 이 건물을 부숴버리고 거기 다 키우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건물을 몇 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죠? 소유자는 동일한데 이 토지를 담보로 수원 추ገብ해서 돈을 빌려줄 때 이 건물이 없었다고요. 나중에 지었다고요. 이걸 처음에 제가 어떻게 확인했냐면 물론 동네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죠. 원래 정씨 땅인데 원래 있던 건물을 없애고 나중에 지었어요. 이런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사창리 몇 번지라고 안 나오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붙여넣기 하고 요게 1004번지였나? 등기부를 봐야 되나? 아유. 그죠? 1007-3 이렇게 쳐볼게요. 여기 그러면 여기 이렇게 스카이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받은 시점에 건물이 이렇게 많았는데 아까 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게 2008년이거든요. 그럼 2008년에는 이 건물이 있었나? 없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없었어. 건물이. 옛날에 건물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땅 임자가 자기 땅 위에 건물을 지었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지만 두 번째 토지에 건저당할 때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지었다. 맞죠? 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고 비껴다오 이러니까 안 비껴줘서 철거 소송을 했어요. 명도 소송이라고 그러죠. 이겼어요. 또 안 비껴줘요. 2심, 3심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시간 끌게 한 거죠, 상대방이. 3심까지 갔어요. 결국 철거해라. 최근에 철거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이 땅이 얼마 할까? 지금 이게 관리계획이면 100만 원 할까? 100만 원이면 얼마예요? 9억. 9억. 50만 원이면 4억. 그죠? 돈 벌었겠죠. 근데 이분이 성격이 좀 너무 부드러우시고 자금이 좀 풍부하시고 나이도 많으신 분이라서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요. 애를 좀 먹었어요. 상대방하고 소송하고 이러느라. 우리 회원이십니다. 네, 네. 여기 등기부가 돼 있는데 새로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럼 멸실신고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멸실신고하고 신축 저걸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죠. 여기 등기부 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건물이. 근데 실제 있는 건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멸실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있는데 새로 등기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번지에. 그러니까 멸실신고, 그 다음에 신축신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건물이 예, 없었죠. 건물 어디 처리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돈을 갚았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네. 돈을 갖고 난 다음에 건저당이 저 뒤에 있다면 그러면 건저당보다는 건물을 먼저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기준이 건저당인데 그 건저당이 살아있는 건저당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물품 볼게요. 이거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공구타경에 4765라고 있고요. 역시 우리 학원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만 경매고 건물은 제외. 건물요? 되게 잘 지은 건물인데? 응? 그러면 이걸 우리가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면 건물 주인은 손해가 얼마나 심할까요? 그죠? 아까 그 개사 이런 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 낙찰받을 때 법정 이상권이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법정 이상권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나요?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소유해야 된다. 이 두 개 다 등기부가 있어요. 소유자가 누구냐? 전 땡땡으로 돼 있는데 한 사람이에요. 전 땡땡, 전 땡땡.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건데 토지의 근저당이 설정될 때 중앙신협에서 돈을 빌려줄 때 건물이 있었나? 요걸로 봐서는 없었어요. 그죠? 2008년 12월이고 2007년 5월이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는 했지만 근저당 설정될 때 이미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였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근데 존재 안 한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판례가 다른 판례에서 약간 이게 확장돼요. 요 근저당 설정할 때 이미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태. 건축 허가 착공이 됐다면 그러면 나중에 건물이 들어온 거를 알고 돈을 빌려준 게 돼요. 그래서 아직 건물이 있지는 않지만 건물을 들어올 거를 알고 빌려줬기 때문에 법정 이상권이 성립해요. 아셨죠? 조금 어려워지죠? 그러면 요 돈 빌려줄 때 건물이 없었지만 시장했을까를 밝혀내야 돼요. 이거 건물을 짓게 해주는 허가가 있잖아요. 건축신고, 허가신고. 어디서 하나요? 시청. 보통 시청에서 하죠. 그러면 광주시청 가서 이거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언제 허가 났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쉬운 게 뭐냐면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가 후딱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런 게 있거든요. 모든 건물에 이런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죠? 이게 언제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보통 두 번째 페이지에 이거 안 나온다. 여기 나오거든요. 보통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안 보이네요. 허가일, 착공일.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날짜가 건저당보다 앞서면 그러면 건저당권자는 여기 건물이 들어올 거를 알고 있었다. 공사가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법정 이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날짜가 건저당 이후면 그러면 아직 인허가가 안 났잖아요. 그러면 건저당 입장에서는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건저당 입장에서는 건물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으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죠.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어쨌든 이 내용으로 이 물건을 여기 지금 건축물 대장이 없는데 우리가 입찰할 때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정부이사라는 사이트 가면 누구나 무료로 봐요. 정부이사. 요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깔아놓으셔야 돼요. 정부이사. 아시죠? 정부 24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 토지에 있는 건물의 건물관리대장을 떼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날짜인데 2007년 12월 건축가 착공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아시죠? 그러니까 요때 공사를 시작해서 그 이듬해 요거를 등기했다 이 말이야.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만 봤을 때는 이거 이후에 보존 등기된 거는 맞지만 그죠? 실제 지은 거는 알 수가 없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실제 짓기 시작한 것도 돈 빌려준 것보다 늦었다. 그러면 결론은 법정지상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낙찰을 받고 당연히 철거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을 판사가 이렇게 철거해 이렇게 결정을 안 합니다. 자꾸 둘이 흥정을 붙입니다. 네가 살아,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협상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협상이 안 되면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텐데 이 친구가 사게 팔겠다. 그러면 건물 낙찰받은 토지를 낙찰받은 친구도 그 가격이면 내가 사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그게 1억인가 그래요. 되게 샀죠. 그렇게 안 하면 협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1년 후에 사고 돈을 주고 이 위에 있는 모든 등기에 깨끗하게 해서 넘겨주라.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땅을 낙찰받고 건물을 1년 후에 사게 넘겨받았죠. 네. 이용료요? 이용료 납부했다면 일단은 권리가 있는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되게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용료라고 하지 않고 치료라고 해요. 치료. 땅을 이용하는 대가잖아요. 치료. 치료라고 하고요. 이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건물의 주인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잖아요. 있어도 대가는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대가를 보통을 시세의 시가의 한 3% 정도 내라고 보통 판결을 내립니다. 되게 작은 돈이죠. 시가의 3%.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돈은 줘야 돼요. 성립하지 않으면 역시 내야 되고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철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지상권 관련된 물건을 낙찰받으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소송과 그동안에 어쨌든 철거할 때까지 치료를 내라는 소송을 두 가지를 해요. 그래서 이기면 철거도 되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지면 철거는 안 되고 그 대신 치료는 계속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치료가 결정됐는데 이 치료를 보통 연 단위로 받거든요. 연 3%예요. 두 번 안 내면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됐던 거를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어렵죠. 법정지상권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마 여러분 경매하는 동안에 과연 법정지상권을 낙찰 받을 일이 있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되게 좋은데 그 위에 건물이 뭐 있다 이러면 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앞에 얘기한 유치권은 여러분이 낙찰 받을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셔야 돼요. 유치권은. 오늘 시간이 다 됐어. 다음 강의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